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쿵푸팬더 4 강의가 이게 하루 만에 끝날 강의가 아니네. 지금 쿵푸팬더 본 강의를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네? 쿵푸팬더 본 강의도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쿵푸에 대해서 지금 역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강의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강의, 영화 내용 본 강의도 안 들어갔는데 쿵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겁나 길어요. 오늘 안에 이거 끝날지 모르고 하여튼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좀 멀리서 촬영할 때는 뭐 가까울 때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야, 그럼 쿵푸 팬더는 그러면 뭐예요? 저기 쿵푸 팬더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이제 저기 사천성 쿵푸라는 게 뭐예요? 유학 공부를 간다. 유학 공부를 갔다가 공부를 간다는 걸 쿵푸. 이렇게 다 설명드렸죠? 자, 쿵푸. 이거는 쿵푸라고 해요. 유학을 간다. 어디 사천선 쪽으로. 이걸 쿵푸. 자, 이게 쿵푸예요. 그럼 팬더는 뭐냐? 판다는 뭐냐? 지금 판다 곰. 그쪽의 지역의 상징적인 동물이라서 이제 쿵푸 팬더. 그래가지고 쿵푸 팬더로 적어. 네, 그래요. 여기 좀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댄스, 마이크 댄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댄스, 마이크 댄스. 목이 길게 그러네. 머리도 띵하고 강의만 하나. 지금 본 강의 하나 어저께 이제 강의한 이제 쿵푸의 역사에 대해서 어저께 강의를 마쳤어요. 본 쿵푸 팬더라는 이란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강의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 강의를 지금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저께 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 질문을 다 답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어떻게 최고 대표적인 질문이 들어왔다고. 여기 써있네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 쿵푸가 공부면 저기 뭐냐 쿵푸가 무술 아닌가요? 저기 소림사 무술 쿵푸 그게 무술 아닌가요? 자, 요런 질문이 들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쿵푸라는 뜻이 유학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쪽으로 유학을 가면 예전에 동도시대 때는 최소한 귀족 이상 가야 돼요. 평민이라도 굉장히 부잣집 상단 집안이나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잣집 집안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천성은 어떻게 가까워져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길이 잘 닦여져.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도 어떻게 돼요? 유학을 갈 수 있는 있죠. 저기 이렇게 유행이 이제 불어져요. 당나라 때부터 그렇게 돼요. 사전속으로 평민들도 유학을 가요. 평민들을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유학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평민들도 그렇지만 유학을 가는 제일 큰 목적이 뭐죠? 관직을 얻기 위해서. 그 관직을 얻어서 공을 세워야 귀족 단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제일 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평민들은 문과 시험 자체를 못 봤어요. 어저께 잘 설명드렸죠. 이런 대소신료 같은 문과는 못 봐요. 문과는 아예 다 이게 나라마다 예전 틀린데 저기 뭐냐 이게 신분이 낮으면 문과 자체는 아예 그냥 보지를 못해요. 예전에 과거제가 있었잖아요. 과거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신분제를 쉽게 말하면 아무리 진짜로 그 나라에서 황제가 인정할 정도의 그 천재가 한 번씩 나와요. 가끔가다 천재들이 신동이 하나씩 나와. 이종 평민 집안에서 신동 같은 애들이 한 번씩 나와요. 엄청난 신동이 나와.
그 정도 되면 평민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저기 문과로 해가지고 문관으로 어떻게 저기 등극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는 대표적인 박유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신동들이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요. 가능해요. 자, 노비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그런 신동들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은 노예로 안 써요.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그런 애들은 따로 해가지고 관직을 올려요. 자기 집안 애들은 우리 노비 중에 굉장히 뛰어난 애가 노예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신동이야. 역사적으로 이게 그런 뛰어난 그런 영재들은 갖다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예전 고대 사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뛰어난 이런 신동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인재를 쓰던가 아니면 죽이든가. 나중에 얘가 국가의 인재로 해가지고 관직에 등극을 안 하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의 큰 수환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정 쪽이나 옛부터 우리 이게 고려 때도 있었어요. 고려 때부터 예전에 궁예 때인가 왕건 때가 있었어요. 왕건에 박유가 있을까요? 박유라는 큰 대신이 신동이 있어요. 어린 신이야. 신동이야. 근데 어떻게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 당시에가 왕건 있을 때야. 자, 그때는 신라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였어요. 그죠? 어수선한 시대였죠. 그리고 얘부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국가 나라에서 얘네들을 갖다 스카우트를 해. 근데 얘가 스카우트를 한 걸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확실히 어떻게 나라의 인재로 써요. 근데 얘가 그거를 거부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요. 왜? 나중에 후환이 되는데. 나중에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의 큰 후환이 돼. 그래서 얘부터 신동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가 확실히 인재로 국가에서 쓰던가. 뭐 아니면 도와야. 자, 왜 그냐? 얘네 이런 신동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밀란 주동을 해요. 착사 같은 역할도 봐. 풍토하다가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선민 계급이나 평민 집안에서 신동들이 한 번씩 태어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그게 왕조실록이나 밀지실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신동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잘못 따라가지고 나라가 망한 사례. 실제 나라가 망할 뻔적이 수두룩 돼요. 신동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원체 뛰어나니까 나라를 갖다 엎어버리죠. 뛰어난 신동이 나라를 엎어버린 사례가 중원에 많이 있어요. 아주 고대사로 갈게요. 예전에 강태공 알죠? 강태공은 노인네인데요.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초야에 붙여 있었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글 같은 거나 이런 이게 책이란 책을 돌파해가지고 나중에 책이란 책을 다 돌파했는데 책이 어떻게 자기 밑에야. 이 책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해. 이 책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야, 그렇게도 초야에 묻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강태공이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은나라를 갖다 멸망시켜요. 자, 은나라를 누가 멸망시켜요? 강태공이 멸망시켜요. 신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자, 역사적인 오래 살아있죠. 강태공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렸을 때 신동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별볼리 없는 평민 집안이에요. 별볼리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데 별볼리 없는데 노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굶게 돼. 예전 조선시대 때 선비하고 똑같아. 조선시대 때 양반가 가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이게 출사를 하는데 출사해서 어떻게 이게 녹봉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글공부를 시켜요. 오서상경도 이게 다 그런 집안, 그런 뉘앙스로 좀 약간 받아들여요. 강태공 집안이 좀 그랬어요. 약간. 평민 집안인데 약간 똑똑해. 약간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건데 가난하게 살아요. 하루 세 끼도 못 먹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 주군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결과적으로 신동 한 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그냥 놔둬가지고 은나라가 멸망했어요. 자, 은나라 왕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동 하나를 갖다가 어렸을 때 죽였으면 어떤 후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은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나라가 왜 망했어요? 강태공 때문에.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워? 주나라를 세우죠. 강태공이. 신동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밀란 같은 게 많아요. 밀란 뒤에서 주동을 많이 해요. 자, 예전에 어떻게 되냐? 자, 신라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야.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그 어수선한 시기에 박유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을 띄고 어떻게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이때 천자문을 뗐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이제 뛰어 놀 때 어때 오서 삼경 같은 이런 경서들을 갖다가 어떻게 달달 맸다고. 박유. 자, 박유는 사서에 이거는 중국 사서 쪽이 아니에요. 박유는 고려사 쪽을 해요. 고려를 갖다가 어떻게요? 창건하는데 큰 개국공신이 박유예요. 양반이 신라 그 어수선한 신라 시대 때 어떻게요? 그 내란이 일어날 때 태어났어요. 박유라. 그러니까 나중에 박유가 태어나니까 신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소문이 들어와요. 박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신동이더라. 어떻게요? 걷기도 전에 천자문을 띄고 다른 애들이 이제 뛰기 시작할 때 어떻게 오서삼경 같은 이런 경서를 갖다 막 독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동이죠. 뭐 신라 왕조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었어요. 보통 그런 천재 애들이 태어나면 신라 왕족에는 천재적인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딱 둘째냐. 국가의 인재로 쓰거나 인재로 못 쓰면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인재로 못 쓰면 어떻게 죽게 돼.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그런 인재를 갖다 달갑지 않게 봤어요. 여기가 혈통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진골이나 이게 진골 쪽이 이게 진골 이상의 혈통이 아니면 어떻게 조정으로 출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쟤 죽이자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못 죽여요. 자,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박유가 영통을 해가지고 어떠냐? 박유가 그 당시에 나이가 한 7살 정도 됐어요. 7살 됐을 때 이제 이게 저기 신라 왕후예요. 박유가 어떻게 천신계하고 영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가 어떻게 돼요? 가춘. 7살 나이. 그리고 몰래 어떻게 하냐면 저기 멀리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어떻게 등자서. 그러니까 자기 박유라는 그 신분을 갖지. 왜? 그때 이제 천신계에서 이제 한 거야. 너 저기 신라 이쪽에서 경주에서 너희 왕족들이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이게 딱 영통을 주니까 7살짜리 경우가 어떻게 해요?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활려볼 때 도망가죠. 어떻게. 이게 천신대 나중에 저기 한 거야. 그게 저기 아마 백담사까지, 얘가 백담사까지 들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담사로 들어간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 백담사는 안 들어오고 어떤 절에 가가지고 어떤 스님하고 이제 만나요. 그 스님이 걔가 박인 줄 알아. 천신계하고 다 이쪽으로 영통을 해가지고 이 애를 도와주라고. 얘가 박유니까 지금 신라 왕족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이 박유를 갖다가 얘를 숨겨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스님이 이제 그 7살짜리 박유를 이제 만나요. 박인 줄 알아. 너 누구냐 하니까 저는 그냥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하도 때려가지고 저 도망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한 거야. 박유라고 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박유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얘를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를 처음에 저기 근처에 있는 절에 있다가 나중에 얘를 갖다가 그 스님이 백담사, 지금의 백담사 그 자리에, 그 당시에도 백담사가 있던 거야. 통일신라 때. 그 당시에는 백담사가 굉장히 이게 산속 깊은 데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관군도 못 들어오는 자리에서 신라 관군이 못 들어가요. 왜? 예전에 말했지만 통일신라 때도 북한강, 남한강 이쪽은 군대가 못 들어갔어요. 예전에 말했죠. 북한강, 남한강 그 위쪽으로는 신라 군대가 못 들어갔어요. 신라의 그 저기 통제권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신라로 안 가요. 그럼 그 당시에 백담사는 북한강 어떻게 거의 끝자락이에요. 아마 소양강 끝자락인가? 소양강 끝자락일까 아마. 백담사가 거의 소양강 끝자락, 설악산 바로 턱 밑에 있는 그 저기 절이 백담사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백담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못 찾아. 그냥 박유가 그 당시에 어떻게 백담사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저기 불교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자란 거예요. 신라 왕족들의 어떻게 얘를 찾으러 다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암살 부대가 있어. 암살 부대가 박유를 찾으러 막 다 돌아다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신라를 누가 멸망을 시켰냐? 박유가 멸망을 시켰어. 강태공이 그 주군을 갖다 도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듯이 어떻게 돼요? 박유가 나중에 왕건의 왕건의 신하가 돼요. 책사가 돼요. 왕건이 나중에 이게 어린 나이에 이게 얘를 갖다 들고 그래요. 처음에는 박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스님인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스님 옷 벗고 이제 머리를 길러가지고 어떻게요? 저기 고려 여기 조정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냥 백제 고구려 신라가 쪼개져 있을 때. 그럼 궁예 때는 안 들어와요. 박유가 일부러 궁예 때는 안 들어와요. 궁예 때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궁예의 성격을 아니까. 궁예의 성격을 알고 궁예의 그 사형이 알아. 그러면 자기를 죽일 걸 알기 때문에 궁예 때는 안 돼. 근데 나중에 이게 쿠데타를 이겨서 왕건이 이제 왕이 되죠. 왕건이 보니까 왕건이 인재를 갖다가 많이 이걸 갖다가 아끼고 온화한 성격이라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왕건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하가 돼요. 바로 신하가 돼요. 나중에 이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스님들하고 다 연결돼요. 얘가 백담사에서 뛰어나니까 영통한 그 동자승이 있다고 이제 이게 또 소문이 난 거야. 불교 쪽에서. 그냥 박유라고는 않고 이름을 바꿨어. 이제 저기 법명을 써야 돼. 무슨 법명 까먹었어.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박유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노승들 있죠. 노승이나 고승들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인재로 쓰라고 이 동자승을. 그때 나이가 한 10살, 12살 정도. 12살에 어떻게 돼요? 청거를 해요. 고승들이 얘가 보통 얘가 아니까 왕건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관하고 이게 1대1 독대해서 엄청난 뛰어난 인재가 있다고. 내가 보니까 얘는 평생 이게 불도를 닦을 애가 아니라고. 얘는 나라에 가서 큰 일을 해야 할 애라고. 근데 얘가 지금 동자승이라고 한 10살이 약간 12살 정도 됐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왕건이 한번 보내보시라고 해서 가지고 저기 박유가 왕건을 만나요. 12살짜리 12살인가 3살 정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동자승 박유를 만났는데 얘기를 왕건이 해보니까 이게 보통 애가 아닌 거야. 학문의 그 깊이는 끝을 없고 이게 불교에 대한 이게 경지도 이게 굉장히 높고 얘가 딱 봐도 영통을 하네. 보통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다 이게 관직을 안 줘요. 처음에는 관직을 안 줘요. 왜? 관직을 주려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관직을 못 줘요. 그리고 관직을 주려면 최소한 15살은 돼야, 아무리 15살은 돼야 미천한 관직을 줄 수가 있어요. 12살짜리 애를 갖다 관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옆에다 두고 항상 어떻게 돼요? 저기 관직을 안 주고 자기 옆에 항상 두고 의논을 묻어요. 그럼 옆에다 하고 어떻게, 너의 생각은 어떠냐 물으면 그에 대한 거 하면 거의 맞는 거야. 그리고 걔가 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그 12~13살짜리가 한 말대로 어떻게 국사를 갖다 굉장히 왕거리 운영을 해요. 야, 그때부터 국사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15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비슷한 관직이죠. 이제 장관이나 이런 높은 관직을 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왕건이 딱 보니까 내가 내 옆에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 직책이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항상 어떻게 자문을 줬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박위의 그 지략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삼국을 다 통일시켜요. 나중에 박유가 저기 어떻게요? 견훤을 갖다가 스카우트하는 것도 그걸 박유의 문제. 견훤이 자식들이 해가지고 금산사에서 막 저기 죽이려고 막 저기 가둬놓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박유가 어떻게요? 저기 딱 건의를 해요. 영통에서 처신이하고 지금 견훤을 갖다가 어떻게요? 저기 구출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명분, 백제의 명분이 우리한테 올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저기 이 양반이 뭐냐면 견훤이 나이가 훨씬 많아서 왕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 이제 정확히 상왕으로 모시라고, 일상자에다가 왕으로 상왕으로 모셔서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상왕. 보통 내가 상왕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고대사에서는 내가 왕은 못 됐어. 근데 내 아들이 왕이 됐어. 근데 나는 왕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관례상으로 상왕으로 호칭을 쳐줘요. 나는 왕이 안 됐어. 근데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그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아버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상왕이라고 호칭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견훤을 구출해서 어떻게 상왕으로 모셔서 어떻게 극진하게 대하라고. 그러면 백제의 민심이 어떻게 되냐면, 견훤 여기 어떻게 해요? 저기 왕건 저기 왕께 그 저기 백제의 민심이 몰릴 거라고. 그 천하의 이 사만의 민심이 어떻게 해요? 그 후덕한 민심이 어떻게 해요? 저기 왕건 왕한테 몰릴 거라고. 그러니까 견훤을 상왕으로 모시라고. 자, 그 의견을 갖다가 박유가 됩니다. 그래 어때요? 실질적으로 견훤을 구출해가지고 상왕으로 극진하게 모셔요.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 자기 자식은 자기 죽이려고 그 금강사에다 안자에다 가둬놓고 막 죽으라고 막 이게 저기 막 해코지하고 있었는데, 적의 적장인 왕건이 나를 갖다 상왕으로 모셔.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떻게 해요? 간 쓸개까지 다 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실제로 나중에 백제를 갖다 바쳐요. 자, 그걸 갖다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박유 머리에서 나왔어. 박유의 지략에서. 그래서 나중에 신라도 이제 모든 게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신라도 똑같이 해요. 자, 크게 신라라는 게 저기 전쟁을 하면 피를 많이 흘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경순환이죠. 경순환을 갖다가 어떻게 똑같이 견훤처럼 어떻게 해요? 상왕으로 모시라고. 그 조건으로 항복을 권유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저쪽에서는 항복을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순환을 갖다가 상왕으로 왕건이 모시는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항복을 받아요. 신라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켜서 고려. 백제를 먹고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모든 게 기울였어. 풍전등화야. 언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야. 망하는 게 신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이제 박유가 딱 보니까 똑같이 견훤을 어떻게 경순왕한테 상왕으로 극진하게 모시라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항복의 대가로도 그리고 어떻게 그 신라 왕족의 혈통을 그대로 보존시키더라.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낸 거야. 그걸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오냐? 박유 머리에서 나오냐.
자, 결과적으로 신라란 나라가 결과적으로 보면 백제하고 신라가 멸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 박유 때문에 멸망. 박유의 그 지략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왕건이 그때도 해가지고 다 멸망. 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부터 왕조가 어떻게 해요? 신동 한 명 때문에 신동 한 명 때문에 왕조가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밀란이 다 일어나면 뒤에 이런 신동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신동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딱 뭐 아니면 뭐야? 확실하게 인재로 품더가 아니면 죽이. 인재로 못 품으면 무조건 죽여요. 뭐다가 일로 와.